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쿠팡의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침 이 플랫폼 대기업 중에 가파라고 하죠. 대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에 관한 책이 최근에 번역되어 나와서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책인데 이 미국의 이제 기자가 쓴 책이니까 뭐 이제 연구자들이 쓴 책과는 조금 내용은 이제 다르고 주로 이제 미국의 대도시들이 어떻게 이런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있으면서 미국의 이제 이 지역 도시들이 어떻게 침체해 가는지 이걸 이제 다룬 내용들이 이제 책의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원클릭 경제라고 해서 아주 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후생,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소비자들은 이런 편리함 속에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소비자 후생의 논리 또는 이제 이 독점 대기업을 규제해야 된다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켰다면 그걸 규제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이론적인 기반에는 이제 시카고 학파의 그 경쟁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좀 이론적인 얘기 같아서 그 얘기는 좀 생략하고 어쨌든 소비자 후생 논리를 이제 많이 피고 있고 그게 신자유주의, 뭐 규제 완화 또는 정부의 작은 정부는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의 과 같은 맥락을 이제 이루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 소비자 후생의 논리가 존재하는데 그 논리 이면에 이런 사회적 정치적 관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풀필먼트라고 하는 것이 뭐 임무를 완수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겠다고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거기에 수수료를 이제 셀러들한테 징수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물건을 이제 이 온라인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런 그 굉장히 싼 가격에 경쟁적인 제품 아마존 베이직이라고 그러죠. 이제 PB 상품 아마존 베이직이라고 하는 PB 상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 그 셀러들의 제품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쨌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소매업자들 또는 중소기업들 또는 일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반강제로 가입시킨 뒤에 판매나 소비자 정보를 이제 독점하게 되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더 싼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 PB 상품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제 쿠팡 얘기할 때 직매입 상품하고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조작 또는 뭐 임원들을 통해서 별점 같은 거 이제 후기 같은 거를 이제 쓰게 하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상위에 노출시키고 더 자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경쟁사들 이제 여기에 오픈마켓에 가입한 사업자라든지 셀러들을 이제 그 축출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디스토피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아마존 디스토피아가 이런 셀러들을 대상으로 약탈적 가격을 하고 그걸 이제 구매 독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독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 독점만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매 독점은 수요 독점인 거죠. 기업들 셀러들한테 물건을 이제 판매해주는 어떤 오픈마켓 오픈마켓을 열고 거기에 모든 물건을 이제 등록하게 하는 것이 일종의 수요 독점, 구매 독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모인 정보들, 소비자에 관한 정보든지 아니면 생산자, 공급자 또는 셀러들에 관한 정보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의 어떤 구조들을 이용해서 아마존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또 경쟁사들을 탈락시키는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존의 약탈적 가격 정책이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정보 비대칭의 심화가 오히려 또 구매 독점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랫폼 노동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죠. 특히 우리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되겠는데 어쨌든 노동 시장에서도 이런 수요 독점이 굉장히 심각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매 독점이 다시 아마존의 약탈적 가격 정책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의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이쪽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건데 이런 대규모 플랫폼 특히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운영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어떤 불공정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 독점이라든지 약탈적 가격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지역의 이제 중소 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이 아마존의 이런 이제 약탈적 가격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고 아마존은 그거에 비하면 더욱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역 경제 생태계를 이제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광고에 의존하는 이제 지역의 언론들이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언론들이 붕괴하면 다시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무뎌질 수밖에 없겠고 뭐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이 중소 상공인들 또는 뭐 자영업자들은 아마존의 이런 어떤 횡포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아마존에서 물건을 더 팔아야만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 또는 높은 수수료 또는 뭐 광고비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 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순환고리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고하자면 이런 이제 민주주의의 파괴 문제인데 방금 이제 지역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이렇게 무뎌진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 이런 그런 거에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득표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이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더 표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 뭐 미국의 트럼프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퓰리즘의 정치를 더 발흥시킨다. 포퓰리즘의 정치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다시 지역의 어떤 지역 언론들이 지역 기업들에 대한 감시 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역의 어떤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감독, 감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결쳐서 또 하나의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어떤 악순환 고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에서 이 플랫폼 대기업들이 지역 경제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